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마포구가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우수 건축물을 찾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한빛 원전 4호기 보수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를 기록하던 지난 4월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 전 수준으로 위중증 병상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은 재개에 들어가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면서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일평균 10만 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후 5만 명 아래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엔 8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4만 명대로 훌쩍 올라서더니 이번 달 들어 벌써 10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리두기 해제 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도 연일 3천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딱 끊어져 버려. 다 장사한 사람들 있잖아, 상인들만. 3시, 4시 되면 이제 땡깡땡깡 이제 치고 가재. 그렇게 됐어요, 실제는. 앞으로 1, 2주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도 방역당국은 위중증 병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하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임시선별검사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광주시도 오는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해서 각종 위험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해에 기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율방역, 표적방역이라는 선언적 수준의 방역 지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해 지칠만도 하지만 수험생들은 아랑곳 않고 막바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일주일 이른 개학을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문제를 풀어냅니다. 수학에 조금 장점이 있어서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하는데 좀 힘든 것 같고요. 잘하는 건 이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하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에도 학생들의 공부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랑 면접도 준비하고 있고 최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치러집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 과목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수생과 삼수생 등 이른바 N수생 응시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느 때보다 꼼꼼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서 대입 전형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수시 전형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능 준비를 잘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능. 학생들은 마스크도 무더위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 청년나루와 온라인 청년센터가 함께하는 특별한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함께하는 취창업 정책 상담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 청년나루와 온라인 청년센터가 함께 청년 취창업 정책상담 8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나에게 적합한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집단 대면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3명에서 5명 사이 집단 상담으로 대면 90분 내외 그룹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집단 상담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시간은 8월 31일부터 시작하며 1부는 10시 30분부터 12시, 2부는 13시 30분부터 15시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2일까지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자는 8월 23일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마포 청년나루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포구가 지난달 29일 마포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을 도와주고자 실시됐으며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은 복지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금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마포구 취약계층입니다.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마포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 혹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한 뒤 마포복지재단에서 검토 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찾아 2023년 2월 28일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우수 건축물을 찾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 내 건축물 중 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4회 대전시 건축상 공모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 응모 대상은 2022년 8월 기준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대전시에 위치한 민간 건축물 또는 공공 건축물이며 응모 접수는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전시내 신청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대학 교수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상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오는 9월 말 개최 예정인 2022년 제14회 대전 건축문화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한밭도서관이 그림책 속에서 마주했던 원화를 감상하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한밭도서관이 오는 8월 28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아트바캉스, 책에서 만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2022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그림책 작가 6인의 원화와 관련된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에 강혜숙 작가의 초가 말한다 원화 10점, 김윤희 작가의 북한산 초록 원화 7점, 이민아 작가의 조용한 세계 원화 7점 등이 전시되며 그림책에 등장한 원화 외에도 독립출판물로 출간된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밭도서관 아트바캉스, 책에서 만난 그림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오대산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에서 2022년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축하 리셉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문수 청소년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차를 맞았는데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내외국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상을 통한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과 지혜 개발이라는 주제로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열 강원도의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명상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문수청소년회 상임이사 월엄 스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022 하반기 안심먹거리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6차 산업 분야 활동그룹 전문가 신규 양성과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열립니다. 교육은 6차 융복합 사업기획 역량 강화, 유통관리사 자격 취득,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등 3개 과정이 운영되며 횡성 농특산물 가공 판매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 및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이번 교육을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9개 과정 21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올해 하반기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를 강화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급수시설 등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입니다. 종합병원을 전수검사하고 고위험 시설인 면역저하자 재원시설과 노후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건물 관리자와 공중위생 담당 부서에 통보해 청소 및 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대구 카톨릭대학교와 함께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인재 육성에 앞장섭니다. 지난 3일 두 기관은 관련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상호 협력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포항시는 3일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실현과 지방자치 행정에 헌신할 우수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항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포항시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인적 네트워크 상호 활용, 인프라 공동 이용 등입니다. 이에 포항시민과 포항시 공무원은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운영하는 3년제 온라인 교육 중심 단과대학 유스티노 자유대학에 입학해 취창업 및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산학협력 장학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이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 역사 인물이죠. 석곡 이규준 선생의 세계화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지난 5일 포항시는 석곡 기념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힘차게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5일 포항시는 석곡기념관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석곡기념관은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3억 5천만 원입니다. 기념관은 전시실과 상영관, 휴게 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기념관 건립으로 포항 출신의 역사인물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시는 기념관이 포항의 특별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새로운 관광 문화 요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한 데 이어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며칠 전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우주산업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를 통해 우주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을 짚어봅니다. 청정한 환경에 복지 제도까지 잘 갖춰진 플로리다는 20년 전만 해도 은퇴자들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의 첨단 우주 산업 도시로 타이틀을 바꿔달았습니다. 스페이스 X와 같은 초대형 기업을 비롯한 항공 우주 기업은 올해 기준 16,000여 개, 종사자 수만 무려 15만 명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 플로리다주의 우주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플로리다 우주청입니다. 우주청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심사해 선정한 기업에게는 공장 등의 건립비 50%를 지원하고 건물과 토지까지 제공합니다. 일반인 우주여행을 시도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의 공장 건물도 우주청 소유입니다. 미국은 1961년부터 13년 동안 진행된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 끝난 뒤 우주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국가 주도 사업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확대가 플로리다 우주청의 출범 이유이기도 합니다. Big bureaucracies, and they are very risk averse. The more we rely on the commercial sector, the more quickly we'll get to our destinations, the more it will, especially when you have competition. 플로리다주의 민간 기업 유치 전략은 성공했고 그 결과 우주 로켓 발사수는 지난 2019년 16회에서 올해는 60회가량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 산업의 중심을 옮기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정책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민간이 어떤 우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정부에서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우주의 어떤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뉴스페이스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가 눈여겨야 할 플로리다주의 정책입니다. 앞서 세계 최대의 우주산업 도시로 도약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인 인재 양성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미 우주군 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는 발사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발사대 수는 30여 개, 현재 6개의 발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누리가 실렸던 팔콘 9과 같이 스페이스 X사의 로켓 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계적으로 로켓과 위성 산업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분야 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착륙 사업, 이른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내 7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사와 함께한 사업만 해도 670여 개, 연구 지원금만 해도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실제 케네디 우주센터의 직원 30%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이 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주센터와의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계약학과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항공 분야의 핵심인 설계 파트뿐 아니라 제조 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 분야 인력 배출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현장에서 제작 기술자나 단순 조립 인력의 부족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One thing that I think is maybe not looked into enough are other aspects of the aerospace fields, which are some of the hands-on requirements. 미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 간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합니다. 이번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나사의 섀도우캠도 대학에서 개발됐습니다. 나사의 지원 아래
달의 영구 음영대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카메라를 대학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Yeah, well, NASA's providing management oversight, and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funding. And they've also, led the way in terms of getting the cooperation going with CARI. 우주산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들. 고흥과 경남 사천의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경로당인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경로당이 혹여나 다시 폐쇄될까 노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광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 335 모인 노인들이 더위를 식힙니다.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지루한 일상 속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고 안 만나면은 하루만 안 나오면 서로 왜 안 나오냐고 만나면 좋고 재미지게 핫도치고 웃고 장난하고 재밌어요. 현재 광주에 있는 경로당 수는 1,350여 개.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4월부터 운영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노인들은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또 잃어버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경로당까지 문을 닫으면 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우려가 큽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답답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 처적, 긴장감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폐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설 내 식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에 다시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4호기가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원전 내부의 콘크리트에서 140개의 틈이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건데 오는 10월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째 멈춰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벽에 수많은 틈인 공극이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0cm 깊이의 공극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총 140개의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깊이 1.5cm부터 최대 157cm 깊이까지 공극의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원전은 지난달 7일부터 공극을 메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4cm 이하의 공극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틈을 메우는 방법을 이용하며 14cm가 초과된 큰 공극은 콘크리트 자재인 그라우트를 주입해 틈을 메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가장 깊은 157cm의 공극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극의 보수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한빛 원자력 본부는 공극 보수 과정을 주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10월 말까지 공극 보수를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의 문제는 부실 공사와 부실 시공으로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위와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공극 원인 조사만을 하였다. 이는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공급의 트렌드가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에 신규 택지 지역이 없는 데다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떠맡아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지역주택을 추진 중인 한 조합의 모델하우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기 바라는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일반 분양은 당첨 확률이 어려운데 지주택은 당첨 확률 일반 그것보다 더 높고, 그리고 지주택의 분양가가 우선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더 보게 됐어요. 광주 지역에서 지역주택 조합이 첫 입주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 2020년에는 5곳 2,800세대, 지난해에는 3곳 1,260세대가 입주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5곳 1,980세대가 지역주택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광주 지역에서 착공한 사업지는 현재 15곳 7,390세대에 이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도 16곳 6,000세대에 달하고 지역주택 27곳은 조합원을 모집 중입니다. 조합원 모집에 성공을 해서 일반 분양으로까지 가는 사례들이 한 해의 공급 물량 중에 한 30%가량 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이후에 신축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성공만 한다면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광주 지역 아파트 공급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 신규 택지 지역이 없고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떠맡아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주 지역 구도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건축물이 8만 6천여 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을 이끌어온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설립된 7곳과 추진이 3곳만 남았고 재건축 조합도 한 곳뿐입니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은 조합이 설립된 곳이 16곳,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이 27곳에 달합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이 지나도록 아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모 씨는 중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학기 초부터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몰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거절할 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춘기다 보니까 그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사진 뿌리기 전에 시키는 대로 해라 하니까 했고,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시달리면서 굉장히 나쁜 생각도 한 적도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가 조사를 벌인 결과 10여 명이 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2달이 다 되도록 가해 학생에겐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개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분리조치 외엔 피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보면서 피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오다 가다 마주칠 게 뻔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정말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개최하는 교육지원청은 인력 부족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1년부터는 이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폭력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거의 2.5배에 달하는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지내고 있는데 학폭위는 신고 2달여 만인 오는 12일에야 열릴 예정입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만으로 혈관 탄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매 시간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걸을 때 속도를 높이면 고혈압 예방에 효과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